선생님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까지 간다는데 사실이에요? 누가 그래? 공부 열심히 해갖고 잘하면 당연히지 왜 안 올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안녕하세요. 이제 곧 3월 개학 시즌인데요. 학생들이 그리고 학부모들까지도 무엇이 가장 큰 고민이고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좀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3월 달로 하면요,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소재로 삼는 것들은 바로 뭐냐면, 우리 지금 시청자들이 이제 고3 학생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3월 모의고사랑 내신이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배합해 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죠. 내신 공부를 어떻게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둘 거고, 수능 어느 비중으로 둘 거고, 그리고 이 수능 공부에 있어서 또 선생님들 라인업은 어떻게 삼을 거고, 내신 공부는 학교 수업과 어떻게 병행을 할 거고, 이렇게 되게 복잡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줘보겠습니다. 정시준비생이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이제 사실 가장 걱정이에요. 왜? 본인들이 이제 1, 2월 달에 열심히 수능 공부를 했는데, 니들이 생각해봐. 2달 공부했다고 성적이 막 비약적으로 상승해서 막 으아 하고 성적이 올랐어. 지금 막 졸라 세진 기분 나? 막 다 때려 뿌갈 것 같아? 아니. 못 부셔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2달 공부했다고 뭔가 이렇게 실력이 비약적으로 늦는 거는 그 친구가 원래 잠재 능력이 엄청 높았던 친구인 거야.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이 공부를 우리가 이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내가 이거를 갈 수 있을까? 요런 생각들을 해야겠죠. 설마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 없지? 어떻게 우리가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친구들이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다 라는 거죠. 정시준비생들에 대해서 한번 좀 핵심적인 고민거리를 한번 고민해 볼게요. 정시, 방학 이후의 생활 패턴에 대해서 고민을 먼저 많이 하시겠는데,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가 끼어들어? 학교 생활이 끼어들어요. 학교 생활. 그리고 두 번째, 방학 때는 니들 이제 우리가 다 어차피 이게 히코머리처럼 이제 집에서 공부하고 혼자서 학교 다니고 살다가 갑자기 학교 가면 커뮤니티라는 게 생기죠. 친구, 교우관계라는 게 또 생겨요. 사람이다 보니까 쌩깔 수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학원들 시간표가 막 뒤죽박죽 섞이겠죠. 학원들 각각 시간표들이 이제 섞이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생깁니다. 학교 생활의 경우에는 특히 여기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보통 일반적인 학생들이 8시부터 한 4시까지 학교에 있는데 엄청난 시간이죠. 보통 8시간이나 있어요, 학교에. 그럼 너희들이 재수생들에 비해서 우리가 뭔가 좀 뒤지고 부족하다라는 건 바로 이 8시간의 확보가 문제일 거라는 거거든. 자, 그럼 여기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대놓고 학교 선생님 수업 씹으라는 건 아닙니다.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이미 너희들은 내신 등급이 4등급이야. 죽었다고. 이제 여기서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내신 등급을 챙기겠다라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를 키 190으로 만들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4등급 이하라는 이 친구들은 어떻게 그럼 우리가 플랜을 짜야 되냐? 내신 기준이에요, 내신. 여기서 쌤이 정식 각 과목별 구체적인 대비 방법이나 어떻게 공부하면 좋습니다라는 얘기는 따로 영상을 찍을 겁니다. 전반적인 얘기니까. 여기서 우리가 참고할 내용은 뭐다? 바로 학교에서의 생활을 취사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너희들이 학교에서 생활할 때 이 과목 선생님 수업은 내 수능에 도움이 좀 되겠다 하는 수업이 딱 있어요. 니들이 보면 알아요. 선생님이 좀 수능적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 학교 선생님들별로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선생님은 수능에 대해서 좀 잘 아시고요, 출제위원도 막 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도인처럼 사시는 분들도 계셔. 아이들 막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왜? 선생님은 너희들 대학 보내는 사람이 아니야. 나 같은 강사들은 대학 보내는 사람인데 선생님은 너희들을 올바르게끔 길러주는 사람인 거야. 은사야, 은사. 성직이야, 성직. 쌤 같은 그런 강사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능에 적합하지 않은 수업을 한다고 해서 니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평가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다만 지금 어떻게든 너희들이 대학을 가야 하는 목표가 있으니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하든 아니면 좀 눈치 보면서 하든 선택을 하셔갖고 내가 들을 수업과 듣지 않을 수업을 좀 나누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사실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공교육에 대해서.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너희들은 죽었어 대신이. 자, 그래서 들을 수업 같은 경우 열심히 들으시고요. 자, 듣지 않을 수업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죠. 자습을 한다든가. 가장 좋은 건 쌤 생각에는 잠을 자는 겁니다. 왜냐면 자습하는 거는 어떻게 선생님 입장에서 좀 기분 나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국어 가르치는데 앞에 아랍어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럼 같은 언어를 공부하니까 참 착하구나. 이럴 사람은 없어요. 가끔 막 앞둘 한 대 때립니다. 막 책 뺏어가는 선생님도 가끔 있고요. 그럼 니들 이제 학교 갈 때 불편하고 막 가서 집중도 안 되고 막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주무세요. 자는데 갖고 막 그런 사람 많이 없잖아요. 요즘 시대에 막 애들 때리고 그런 사람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면 야 일어나 하고 일어나는 척 하다가 또 이러고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 기면증. 그래서 잠을 많이 주무시는 게 좋다. 대신에 학교에서 많이 잤기 때문에 집에 가서 새벽에 공부를 좀 더 하셔야겠죠. 늦게까지. 아니면 저녁에 졸지 말고 집중한다든가. 자습을 하는 거는 좀 깡을 좀 부려야 됩니다. 그리고 좀 선생님이 친하면 가서 좀 부탁을 드리든가. 제가 너무 정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저 진짜 무슨 과목이 부족해서 그런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안 될게요? 그러면 안 돼! 이러면은 네 이러고서는 내려가서 주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자습 때 뭐가 유용하냐? 자, 이건 꿀팁입니다. 수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국어 문법 있죠.
정해진 체계 내에서 내가 논리적인 사고를 창의적으로 할 필요가 없이 정의적인 체계 내에서의 창의성만 발휘하면 되는 거야. 독서 같은 경우 봐봐 얘들아. 그 글을 읽으면서 니들이 그 글의 전반적인 흐름과 목차를 니들이 창의해갖고 잡아내야 되죠. 수학이나 문법은 기존에 있는 하나의 풀 속에서 논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누가 떠들든 옆에 친구가 막 뭐 똥을 싸든 뭐 갑자기 뭐 하고 막 놀고 말뚝박기라도 수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말뚝박기를 하면 국어는 할 수가 없어요. 영어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언어 능력 때문에 동화됩니다. 걔네들 말하는 거랑. 비트겐슈타인은 말뚝박기 이지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수학을 하고 문법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주무시고요. 이렇게까지 팁을 드릴게요. 그래서 방학교 생활 패턴은 첫 번째 학교에서 8시간 동안에 이 과목 딱 2개만 갖고 욕심 너무 내지 마시고 막 나는 막 뭐 해야지 해갖고 막 무슨 옛날에 장돌뱅이 마냥 이로선 짐 싸갖고 학교 가봤자 다 아직도 못해. 딱 깔끔하게 책 2권만 갖고 가시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방과후가 되면은 원래 방학 때 하던 것처럼 학원 가시고 독서실 가시고 이렇게 이제 생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학교에서 오전부터 학교까지 자습이 좀 잘 되거나 뭐 좀 패턴이 잘 잡혀 있어. 그러면 그 이후 시간대에 졸거나 그러지 말고 정확히 딱 11시, 12시쯤에 주무시고요. 내가 학교에서 좀 잤어. 좀 피곤해갖고 평상시 좀 아침에 가서 한 3-4시간 자는 편이야. 그러면 11시, 12시에 자지 말고 집에 가서 한 2시, 1-2시 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공부 시간은 절대 보존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앞에 공부하든 뒤에 공부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느 시간대에 공부하든. 그리고 두 번째, 교우 관계인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얘들아. 철저하게 고립의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자, 모든 예술은 고독에서 나옵니다. 너희들이 성적표를 하나의 예술품으로서 이게 하나하나 깎고 멋지고 이쁘게 여기 지금 돌이 있는데 갑자기 뻥 하면 다빈치상이 뭐 된단 말이야. 이런 게 로댕 뭐 이런 거 되는 거야. 다비드 이런 거 되는 거야. 그러려면은 그 사람은 그 돌을 깎는데 아무랑도 얘기하면 안 돼. 다빈치가 막 적조하면서 옆에서 친구랑 막 수다 떨면서 뭐야 그럼 코 막 팔 떨어져 나고 그러는 거야. 완전히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야. 앞으로 남은 수능 날까지 고립하셔야 돼요. 그럼 친구랑 뭐 절연을 해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얘기를 해. 내가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좀 이해 좀 해줘. 그런데 와갖고 막 뭐 병신이래요 공부한대요 막 이러잖아. 네 친구 아니야. 걔는 네 친구야. 네 친구가 아니라 너희들이 공부한다고 의사표명을 했을 때 존중해주는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만 친구로 두시고 고립해갖고 공부하세요. 특히 남자애들이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은데 같이 다니면서 막 학원 가서 공부 안 하고 막 떠들면서 막 밥 먹으면서 수다 떨고 막 이래. 그리고 나중에 서로 막 집 탓하고 있어. 남 탓하고 있어. 저 새끼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지금부터 고립하세요. 얘기하시고 친구한테. 자, 시간표는 어떻게 짜냐? 학원 일정을 너무 많이 짜시면 안 됩니다. 한 과목당 막 2-3개씩 막 다니고 이러면 안 돼요. 나 학원 선생이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잖아. 본인이 정말 부족한 과목 같은 경우는 학원이랑 과외 하나 정도는 낄 수 있지만 웬만하면 공부는 어디서 해라? 자습,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만약에 공부를 너무 많이 못해갖고 지금 늦게 시작하는 단계의 친구의 경우에는 자습 시간과 학원 수업 듣는 시간을 뭐 한 1:1 정도로 섞는다 쳐도 돼요. 왜? 아직 본인이 자습 시간을 온전히 활용할 줄 모르니까. 근데 공부가 좀 돼 있거나 적어도 2등급 정도권에 수렴하는 친구들은 자습 시간을 압도적으로 많이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원 수업 듣는 시간에 자습이랑 최소한 못해도 1:2나 많으면 1:3까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시간 배분을. 내가 만약에 학원에서 4시간 정도 수업을 하면은 그 하루 동안 내가 자습한 시간이 12시간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시간 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학교에서 공부한 시간까지 합쳐갖고. 내신 휴강 기간 또 두 번째 쟁점입니다. 내신 휴강 학원의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특히 이게 대치나 반포같이 큰 단위 수업하는 학원들 경우에 4주 정도씩 막 휴강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수업 듣다가 수시충들 있지? 우리 정시충들 입장에서는 야, 쟤 수시충들 다 나가갖고 수시 공부한다. 자, 우린 정시 공부해야지 하면 딱 가면 학원에서 휴강 때려 갑자기. 왜 그래? 어쩔 수 없어. 학원은 이익 집단이라서 너희들의 수요를 다 받아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갖고 4주씩 막 휴강하고 그래. 왜? 내신 집단 애들이 들어와야 또 이게 인원이 생겨갖고 수업을 끌고 가니까. 내 학원 같은 경우는 내신 휴강을 안 합니다. 깨알 홍보 하는 학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냐면 이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스터디를 한다거나 스카이 가면 이렇게 빈 스터디룸 있죠? 거기서 잡아갖고 3주 동안은 그 원래 학원 가던 시간에 다 같이 모여갖고 모의고사 풀면서 서로 이제 뭐 리뷰한다든가 이런 식의 리뷰하다가 또 야 이번에 롤에 새로운 챔프 나왔던데 이지랄 스터디를 통해서 한 3-4주 정도 버티고 끝나고 다시 돌아가고 공부하든가 아니면은 뭐 집에 경제력이 좀 된다. 요거 스터디 말고 4주 동안만 뭐 모의고사 강의라든가 아니면 뭐 과외라든가 살짝 그냥 약한 걸 보강할 수 있겠죠. 이 4주가 총 2번이 와 너희들한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엄청난 기간이에요. 8주면요 한국하고 하나 끝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긴 시간을 너희들이 휴강한답시고 막 풀어져갖고 난리치면 안 됩니다. 보통 이 기간 때 애들 마탱이가 가서 와요. 이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 정시준비생들한테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저게 1학기인데 저 1학기를 날려버리면 니들은 사실 반수생이랑 그리고 수시 끝나고 온 애들은 차이가 없어. 1학기 때문에 논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그런 거 너희 슬럼프야 슬럼프. 내신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선생님도 그래도 아무리 4등급이어도 필요하지 않나요? 자, 여기서 확실하게 선생님 선을 봐줄게요. 4에서 5등급까지는 우리가 논술을 썼을 때 그렇게 생각보다 마이너스가 없다. 왜 그래요? 저희 논술 가서 보니까 등급별로 차감점 있는데 왜 그럴까? 모든 건 상대평가야. 논술로 대학 가려는 어떤 애들일까? 다 니들이 대학 가는 거야. 니들이 대학 가는 거기 때문에 다 여기에 뭉쳐있어. 그래서 논술을 지원하는 애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대가 그나마 3이야. 야, 누가 1, 2등급 나오는데 논술을 쓰냐? 4등급이면은 아주 훌륭해. 논술에서는. 5등급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막 이렇게 마이너스 없어요. 선생님이 논술로 보내보니까. 근데 6부터는 조금 이제 마이너스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에서 좀 벗어납니다. 3, 4, 5 요 범위 내에서는 유지할 정도의 내신 해줘야 돼. 그래서 또 선생님 내신 공부를 1주
정도는 해주세요. 어차피 수시 과목이 거의 다 EBS 수능 특강으로 학교에서 진행한단 말이야. 너희들이 요거를 준비를 해도 수능이랑 완전 동떨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조금 해갖고 그래도 한 4등급 원래 받던 등급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일주일 정도는 공부하셔라. 시간 내갖고. 자, 그 다음. 자, 과목별 공부 방향인데, 자, 요거는 쌤이 영상을 따로 한번 찍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크게 그냥 얘기해주면요. 자,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이렇게 있는데, 패턴만 얘기해 줄 겁니다. 국어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죠. 꾸준히 해라. 그럼 맞아요. 매일매일 하는 게 좋아. 근데 굳이 막 하루 중간에 빼먹는다고 막 내가 갖고 있던 인지 능력이 사라지고 안 그래. 중요한 거는 할 때 깊이 해야 돼. 근데 이제 가장 큰 오해가 국어는 아침에 해야 돼. 아니야. 그럼 막 뭐 올림픽 준비한 사람은 딱 그 올림픽 시간에만 가서 연습해야 돼? 그 UFC 선수들은 그 UFC 경기 뛰는 시간에만 운동해야 돼? 그거 아니란 말이야. 컨디션 조절은 너희들이 한 9월, 10월 달 가면 충분히 그 시간 맞춰서 할 수 있어요. 기본 피지컬을 늘려야 됩니다. 기본 피지컬을 늘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그냥 가장 국어적 사고, 언어적 사고가 발달돼 있고 조금 인지적 사고가 능력이 밝을 때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다? 안 졸릴 때. 노슬립. 잠이 오지 않을 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말짱할 때. 보통 어떤 때예요? 학교 끝나고 밥 먹고 저녁 먹고 영어 듣기 한 판 때리고 조금 졸고 눈 뜨면 한 7시쯤 되죠. 7시 반. 나도 그랬어. 그때가 국어 공부하기 가장 좋은 황금 타이밍이야. 보통 한 7시 반에서 8시 사이. 그래서 그때 딱 책 들고 한 2-3시간 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다른 거 그냥 탁 차단해버리고 앉아갖고 그냥 일어나지 말고 그냥 국어 때리는 거지. 꾸준히 매일. 중요한 건 뭐다? 굳이 아침 시간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그거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거 상당히. 자, 수학은 언제 하면 좋다? 얘기했죠? 이건 학교 가서 하세요. 학교 가서 하거나 아니면 학원 다닐 때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하면 너무 좋아요. 자, 영어. 요것도 웬만하면 학교 선생님들 수업이 영어가 웬만하면 좋거든요. 학교 수업 때 영어는 좀 들어. EBS 간접 연계라고 하지만 그 지문을 그대로 가져다가 조금 바꿔요. EBS 지문 연계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학 못 간 사람이야. 알겠어요? 아니면 강사거나 강의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지문 자체의 중요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 듣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어차피 내신 준비도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영어는 웬만하면 학교에서 수업 들으면서 그걸로 같이 공부하세요. 탐구인데 2과목 정도 하시죠? 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자 기본 강의 때는요 한 과목씩 좀 쫙쫙 끝내는 걸 추천해요. 너희들이 지금 아직 기본 강의 못 끝냈다면 개념 강의를 하나 먼저 집중해서 끝내고 그 다음 두 번째 과목 끝내고 여기서부터 이제 믹스해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과목, 두 번째 과목. 개념 강의를 들을 때는 하나만 지금 빨리 그냥 강의 빨리 듣고 끝내버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개념 강의 들을 때 또 그것만 집중해서 듣는 거야 우리가. 오케이? 그리고 개념 강의가 빨리 다 끝났어. 그때부터 이제 문풀 들어가죠. 문풀 들어갈 때는 뭐 수원 수투리가 막 풀어 상관없고 미적이랑 같이 풀어 상관없잖아. 근데 니들이 수원 처음 배울 때 누가 수투를 처음 같이 배워? 그거는 엄청난 천재가 아니면 힘든 거예요. 수학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개념 강의 이거 끝내고 개념 강의 끝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묶어갖고 문풀 할 때 같이 풀면은 도움이 될 거다. 여기까지가 쌤이 정시에다가 너희들한테 큰 그림을 한번 좀 그려줘 봤어요. 아무래도 정시 입시 학원을 쌤이 지금 학원만 9년 차고 강사 13년 차거든요. 한 4년 정도 해서 학원을 차렸으니까 좀 참고할 만할 겁니다. 웬만하면 이제 이런 정도만 잘 지키면 성적은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다세요. 그러면 다시 이제 원래 주제로 돌아올게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럼 3월 달에 나온 내 모의고사 성적과 3월 달에 들어갈 때 내 실력이 과연 수능 때 완전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왜? 9월에 와서 수능 가갖고 전 등급 갈아치우고 나간 애들도 많단 말이야. 이때까지 가르쳐보면은 너희들이 자신감은 그냥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자신감은 원래 근거가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자신감에 근거가 붙기 시작하면 이게 자신감에서 자존까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막 흔들리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은 그냥 가져가는 거고요. 요걸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내가 나아지고 있다는 걸 조금이라도 하나씩 확인하면서 이게 완전히 단단한 자존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고3은 3월부터가 본 게임이다. 1, 2월 달에 니들이 윈터 가갖고 뭐 기숙 가갖고 아무리 열심히 해서 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3월 되면 다 리셋이에요. 앞으로 3월 동안 내가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잘 짜세요. 그리고 쌤이 모든 영상에서 동일하게 강조하는 게 있죠. 바로 동선입니다. 동선은 뭐 때문에 우리가 중요합니까? 바로 시간 효율성 때문에. 우리한테 가장 한정적인 제한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쓸지를 고민하셔서 공부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쌤이 우리 학생들과 뭐 학부모님들도 그래요. 도움되는 영상 많이 찍을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하세요. 좀 부탁해요. 내가 유명해지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사교육에 대해서 좀 더 진실, 조금 더 딥하게 좀 좋은 정보들을 접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교육비가 언젠가는 상당히 많이 주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사교육 강사면서도 내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좀 잘 노력해 볼게요. 대학 잘 가시고 여기까지 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 궁금한 건 댓글.